네,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우리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의미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비약적으로 이제 급증한 어떤 연산력입니다. 연산력. 우리 이제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연산력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유효성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빠르게 연결하고 이것을 빠르게 진흥화시키느냐 이 부분들이죠. 이런 이제 다양한 특성들이 서로 융합되어서 비즈니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기술의 이 급진적 발전과 확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인해서 일정한 패턴 파악이 이제 가능해진 거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가 탄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세계와 이제 물리적 세계가 강하게 결합하면서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그리고 초예측이라고 하는 특성을 추구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전 시간에 4차 산업혁명과 어떤 이제 그 공유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뭐 공유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의미들,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어, 이 사회 경제적인 효과들까지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공유 경제의 성장은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는 전통적인 어떤 이제 산업 사회에서 벗어나서 공유 경제라고 하는 어떤 이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인 형태로 변하게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의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내용은 이제 우버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버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이제 우버의 시장, 사업 분야, 성장, 성공 요인들 좀 살펴보고요. 이와 연결되어 가지고 공유 경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이제 부분들, 이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공유 경제는 어떠한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는 우리 이제 2008년 12월에 눈 오는 어떤 어느 날 저녁에 파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쓰던 트래비스 칼라닉과 게럿 캠프에게 버튼 하나로 차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우버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어지면서 다음에 이 트래비스 칼라닉과 게럿 캠프가 스마트폰 앱인 우버 캡을 출시해서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라이더와 블랙타운카를 연결하였고, 이것이 최초의 우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기반 이제 교통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하는 이 미국의 교통회사인 우버는 최초의 우버, 바로 이제 우버 캡, 그래서 캡을 삭제하고 택시업계로부터 회사를 분리한 2010년부터 실질적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을 했다. 우버는 명실공히 1세대 공유기업이며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즉, 차를 타려는 사람과 태워주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죠.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고급 리무진을 대상으로 한 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현재 이동이 필요한 사람이 앱으로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가 와서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호출형 일반 차량 공유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쉽게 서비스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버를 주문형 서비스인 on demand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버가 콜택시와 크게 다른 점은 우버의 기술로 최적의 운전자를 연결해서 빠르게 차량이 도착한다는 점과 회사 소유의 택시가 아닌 일반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점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있죠? 카카오 택시가 있죠. 또는 카카오 대리운전이 있죠. 그러나 우버와는 사뭇 다르죠. 일반 시민들이 자기의 유휴 차량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버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일반인이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놀고 있는 차를 이동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돈을 버는 바로 이제 공유 경제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시간적으로나 가격으로나 최적으로 연결하는 모델인 겁니다. 우버 앱에서 승차하고자 하는 출발점을 깃발로 표시하면 주변에 있는 우버 차들을 지도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예상 시간, 운전자의 프로필,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차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체 요금에서 운전자가 약 한 80% 그리고 우버가 20%로 이렇게 요금을 분배해서 책정을 하고 있고요. 이용하기 전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미리 견적을 내서 비용을 산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카카오 택시에서도 예상 금액이 나오고 있죠. 자, 목적지에 도착하면 승객에게 자동적으로 요금이 부과되고 운전자에게 송금이 되어지고 차량 예약은 텍스트 메시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뭐 이제 승객 우버 앱에서 배차 신청을 하면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승객의 위치를 제공을 하고 운전자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차를 다시 배차 내역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배차 내역을 배송을 함으로써 승객은 요금을 지불하죠. 약 이제 중개료로 한 20%, 이제 운전자에게 약 80%. 이 점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택시가 이 택시 운전자들의 어떤 그 중개 수수료가 이제 사뭇 많다. 뭐 이런 중개 수수료가 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나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은 택시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어느 기업에 속해 있고 그 개인들의 필요 목적에 따라서 카카오 택시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중개료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인 것이고요. 우버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유휴 차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공유 경제의 한 이제 축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중개료와 요금을 이제 각각 분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래서 우버의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보면은요. 우버는 2017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 세계 70여 개국 500여 개의 도시에서 운영 중이고요. 우버 X, 우버 블랙, 우버 택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버 X는 우버에 등록한 개인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예요. 개인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우버 블랙은 렌터카 업체와 제휴한 우버 프리미엄 우버 서비스로 고급 리무진 차량을 중개를 해줍니다. 또 이제 우버 택시가 있는데 우버 택시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일반 또는 법인 택시와 제휴를 통해서 승객에게 차량을 중개해 주게 됩니다.
여기 이외에도 우버 초퍼, 우버 이츠, 우버 풀, 이제 우버 패스포트라고 하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 전 세계 기준으로 700만 명의 고객 수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우버 드라이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만 21살 이상 면허가 필수이고 3년 이상 운전 경력의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버는 기사들의 어떤 신원조사, 운전 경력 확인을 해주고 하고 어떤 미국의 이제 주에 따라서는 또요, 기본 보험이라든지 차종을 등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사추세츠 주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우버와 같은 라이드 헤일링 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운전자로 일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신원조사 과정을 거쳐야 했고, 또 이제 우버 드라이버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드라이버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들이 받은 고객의 피드백은 곧 개개인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도록 설계를 한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버 드라이버가 낮은 평가를 받으면요, 다음에 다시 예약받을 확률과 기회가 낮아진다. 따라서 이 제도는 드라이버들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요. 우버의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버 이용자들의 통행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시간대에 통행 특성 등을 파악하고 특정 지역의 교통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뭐 무료로 제공되는 무브먼트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우버 X 같은 경우에 택시에 비해 이제 저렴하다라고 하는 장점, 일반인들이 여기 이제 해당을 한다는 것이죠. 일반인 상대로 해서 하는 요 서비스, 가장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 여기 되면 프리미엄 서비스 우버 블랙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우버 X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기본 요금이 1.7달러인데 우버 블랙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이 7달러. 그래서 여기 이제 고급 차량들이죠. 그래서 뭐 벤츠라든지 BMW, 아우디. 자, 여기에 또 좀 더 이제 우버 LUXN SUV는 이건 이제 좀 더 큰 차량, 블랙 서비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최고급 세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SUV 차량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우버 블랙의 2배 정도가 되죠. 기본 요금의 2배.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우버는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확보한 수많은 우버 기사들의 강점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음식 배달, 바로 이제 우버 이츠죠, 비즈니스 전용 우버 등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스토랑 음식을 집에서 편하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유명 레스토랑과 제휴해가지고 바로 유명 이제 배달 플랫폼 우버 이츠를 2014년 8월에 출시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쿠팡도 쿠팡 이츠 뭐 이렇게 이제 뭐 거의 뭐 좀 그대로 이제 가져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출시 2년 3개월 만에 2017년 7월 100번째 도시 진출한 우버이츠는 200개 도시까지 확장을 했고요. 국내에도 2017년 8월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연매출 약 전체 서비스에서 약 10%에 육박하고 연매출은 약 30억 달러. 그리고 흑자를 기록하는 도시도 이제 약 40개 이상 이루고 우버 운송 서비스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우리나라 이제 퀵 서비스와 비슷한 온 디맨드 배달 서비스인 우버 러쉬를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지역에서 서비스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호텔이나 상점, 차량 서비스 센터 등 고객
응대나 어떤 이제 접대가 필요한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손님들에게 우버를 보내줄 수 있는 우버 센트럴 서비스. 그래서 여기는 B2C고 여기는 B2B 영역으로. 그래서 이제 2017년 4월에 출시를 했고요. B2B 영역으로 이제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미국 이제 안젤레노 호텔은 자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요. 우버 센트럴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객을 이제 공항에서 픽업하고 이동 경로를 대시보드에서 추적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2018년 3월에 병원이 환자의 탑승을 예약해 우버가 환자를 이제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우버 헬스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우버 헬스는요, 환자가 병원 약속 시간을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해 360만 명이 안정적인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의사 진료 예약 시간을 놓친대요. 그래서 전체 의료기관의 어떤 노쇼율이 30%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병원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이제 당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다시 예약해서 또 며칠 또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 클리닉, 재활센터, 시니어 케어 등 100여 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이런 이제 베타 버전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는 실시 7년 만에 신생 기업에서 유니콘 기업, 바로 이제 뭐 매출이 1조 원 이상의 이제 기업을 이제 의미하죠. 그중 이제 세계 제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우버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디디 추싱, 중국. 우버가 중국에서 사업을 했고 중국에서 이 디디추승이 출전을 하고 우버가 디디추승에게 그 주식 지분을 넘기고 거의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디추승도 이제 뭐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대륙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이 공유 경제, 특히 이제 공유 자동차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가치는 2010년에 4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2017년에는 680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약 7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주요 완성차 업체인 GM, 혼다, BMW보다도 큰 규모이고요. 미국 경제 전문 웹사이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우버는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비상장 벤처 기업 중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량 호출 서비스 업계에서 77%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시장 조사 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요. 2018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미국 성인 가운데 4,800만 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우버를 이용한 것으로 보았고, 2018년 1분기 매출액만 하더라도 26억 달러, 여전히 큰 금액이지만, 같은 해에 비해서 8억 달러 이제 대폭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 이런 이제 세계적인 업체들이 우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출했었는데 각 지역들마다 이제 이런 이제 공유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버는 출혈 경쟁을 벌이는 해외 사업도 일부 정리하며 자금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언제죠? 이제 2017년, 18년인가요? 디디추싱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디추싱에 중국 법인을 매각했고 러시아 사업도 얀덱스에 넘기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차량 공유 업체인 그랩이죠. 그랩에게도 동남아 사업을 넘기는 조건으로 해서 25억 달러 이상을 어떤 자금을 만드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버는 초기 구글과 골드만삭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만 하더라도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가 이제 우버에 35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사우디는 우버 지분의 5%를 확보를 했고요. 또 2017년 말에도 소프트뱅크에서 1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버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버는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택시와 같지만 빅데이터를 통해서 훨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데 차별화를 두었던 겁니다. 목적지를 설정하면요. 현재 서 있는 위치나 직접 지정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차가 근처에 몇 대가 있고 픽업할 때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줍니다. 아직까지 저도 이제 카카오 택시를 이용을 해보지만 내 주위에 택시가 몇 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상 시간은 나오지만 그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근처에 이제 이런 이제 차량들을 이제 추적을 해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거리나 시간에 비례해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호출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매출 현황과 운전 패턴, 탑승자 근처의 차량 운행 현황, 탑승 희망자의 콜 현황 데이터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을 그때그때마다 결정을 한다는 특이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한번 정도 좀 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탑승자가 차를 기다리고 있는 위치와 타기로 결정한 차가 자신에게 어떤 길로 어떻게 다가오고 있으며 몇 분쯤 후에 도착할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측 휴대폰의 이 GPS 센서를 통해서 위치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방향까지 섬세하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결제는 앱에서 이미 등록된 신용카드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즉시 자신의 이메일로 결제 영수증이 날아오게 되어 있죠. 외국에서 콜택시를 이용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언어의 장벽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즉, 승객 입장에서는요,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에서 앱 하나로 원하는 시간에 승차 거부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투명한 경로 관리와 비용 계산 시스템을 통해서 운행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점들. 또한 우버는 택시 운전사를 직접 고용하지는 않죠. 그 지역에서 택시를 태우려는 사람과 택시 운전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연결을 통해서 우버 택시 운전자는 하루 500달러를 벌 수 있게 해준답니다. 뭐 굉장한 수입이에요. 500달러 정도면은 이제 다른 택시 운전자들이 일주일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고 운전자들도 고객에게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3점 이하 고객은요 우버 이용이 불가하도록 해서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한 겁니다. 이에도 프로모션 이벤트를 통해서 프리 탑승 기회도 주고 이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였죠. 그래서 택시 서비스가 나쁘기로 악명 높은 우버 서비스 시작 지역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런 구조 요건으로 인해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편리성, 투명성, 안정성, 맞춤 데이터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불편함들을 어떤 소비자들의 불신들을 해소한 것이죠. 우버 해외 진출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요, 70여 개국의 500여 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약 700만 명 이상으로 드라이버 수가 가입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우버 서비스는 글로벌 확장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국가에서 기존의 택시 시장의 잠식과 불법 영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택시업과 정부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또 이제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들에 있어가지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부족하다.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죠. 거기에 택시 기사분들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밤에 어떤 이제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그 여가 시간들을 또는 이제 어떤 이제 만남의 시간들을 이제 즐기는데 집으로 귀가할 때 택시가 없어서 어떤 이제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굉장히 이제 수용적인 입장이에요. 우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인도, 싱가포르, 중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죠. 이런 나라들은 우버를 규제하거나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공유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진출 국가의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중국의 디디추싱, 인도의 올라, 동남아시아의 그랩, 그리고 브라질의 구구택시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디디추싱. 2014년 7월에 중국에 우버가 이제 진출했어요. 그러나 이미 중국 회사인 디디추싱과 콰이디가 차량 공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특히나 2015년 2월 같은 경우에 디디추싱과 콰이디가 합병을 함으로써 중국 모바일 차량 예약 시장의 8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디디추싱과 중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우버 차이나의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우버는 중국 시장 장악을 위해서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알리바바, 텐센트의 디디추싱 지원과 우버가 시행하는 보존금 지급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까지 겹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버는 중국에서 2016년 8월 1일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디디추싱은 우버 차이나를 350억 달러의 인수 합병을 하게 되어졌고, 우버는 인수 합병 후에 합병된 회사 지분 중 20%를 받기로 디디추싱과 합의를 함으로써 우버의 철수로 인해서 디디추싱은 시장의 90%를 독점을 하게 됐죠. 디디추싱은 현재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리프트, 인도의 올라, 동남아시아의 그랩에 지속적인 투자와 합작을 통해서 미국, 인도, 동남아 등의 글로벌 시장에서 우버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도의 올라입니다. 2013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제 우버는요, 30개 도시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월간 4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우버가 인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하루 약 20만 건으로 이제 알려졌죠. 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도 시장을 현재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인도 현지 기업인 올라 캡스입니다. 그래서 올라는 110여 개의 도시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하루에 약 75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올라의 매출은 2014년 15년 기준으로 6,200만 달러, 2015년에 그래서 2015년 3월에 인도 택시 서비스 기업인 택시 포슈어를 2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인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10억 달러를 매년 투자를 했고요. 18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확대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버와 이제 올라의 이 격차 원인을 현지인 전문가들은 올라의 선점 효과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버는 2013년에 인도 시장에 진출했는데 올라는 2011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약 2년 빨리 올라가 한 것이죠. 그래서 올라는 먼저 시장에 진출해서 소비자들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 기능과 취소 요금이 없는 것도 우버에 비해서 시장 우위를 점유하게 된 비결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또한 올라는 강력한 자원금과 파트너십을 맺고 2017년 10월에는 텐센트,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약 11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고요. 리프트, 디디추싱, 그랩과 반 우버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반 우버 동맹이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뭐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요. 우버를 규제하고 불법으로 간주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합법화해서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바로 이제 호주입니다. 호주는 이제 개별 자치법을 지닌 주들로 구성된 연방 국가죠. 그래서 우버에 대해서 주별로 서로 다른 어떤 접근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호주 수도 특별자치구는 2014년 10월 호주에서 처음으로 우버 서비스를 공식 승인했고요. 캔버라의 택시기사들이 우버 합법화 움직임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정부는 기존 택시 업계의 면허 비용을 낮추고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규제 철폐를 약속하며 우버 서비스의 합법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에 대한 어떤 이제 또 이제 뭐 빅토리아 주에서는 우버 X 서비스가 멜번에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연간 누적 호출수가 약 100만 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합법화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합법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버의 합법화 외에도 우버 서비스는 호주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과거 이제 노후 자금으로 여겼던 택시 번호판이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고요. 손님이 줄어들어서 택시기사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또 우버 이 서비스 결제 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두고 우버와 호주 국세청 간의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버의 호주 사업 전망은 긍정적인 건데요. 서비스를 합법화하는 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되어지고 있고,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차량을 예약해 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지도 견고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버 서비스 확대에 따른 기존 택시업계의 영업 손실과 반발, 승객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또 운전자 검증, 세금 관련 이슈 등은 극복해야 될 어떤 과제인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013년 8월에 우버 코리아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버 블랙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버 X를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과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당국의 우버 불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 방침에 따라서 우버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종료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카카오 택시는 우버와 다르게요. 2015년 3월 말 서비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연간 누적 호출수가 3천만 건, 이제는 뭐 1억만 건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 택시가 굉장히 일상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공유경제 또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로 기존 기업이나 사업자와 이해관계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점들이죠. 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이런 모습들, 우버에 반대하는 시위들이고요. 또 이제는 에어비앤비도 기존 호텔 사업자들 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기존 제도,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승객을 태운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에서 불법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숙박 공유 공급자가 숙박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숙박을 제공한다는 점인 것이죠. 이러한 이제 순수한 개인 호스트와 손님을 연결하겠다는 기존 취지와는 달리 임대업체들이 호스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 주택 공급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에어비앤비 연결 관계도 있습니다. 또 비대면 거래로 인한 신뢰성 문제들이 있죠. 특히 이제 이 성폭력 전과자들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필터링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몰래카메라 범죄 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 이런 신뢰성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우리 이제 인간의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문제겠죠. 또 이제 소수 거대 플랫폼의 이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집중화된 중앙 집중화된 글로벌 모델의 형태에서 점차 공유 경제라고 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로 서로가 서로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있죠. 여기는 하나가 이제 집중화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형태로 분산화를 시켜야 하는 어떤 이제 사업 모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에어비앤비라든지 에어비앤비 이제 주택 호스트는 이제 유유자산을 통해서 소득 증가, 자신의 어떤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과의 어떤 교류라든지 상호 다른 문화를 알리고 배우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일자리를 또 창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어떤 건물들, 기존의 어떤 지역들을 이제 재개발을 하지 않고도 새로운 어떤 관광 수요들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쉐어라고 하는 점들, 쉐어드의 결합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 자, 이제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뢰성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바로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연결을 함으로써 어떤 신뢰성도 또는 이제 효율성을 증대화시킨다라고 하는 장점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공유 경제 서비스 모델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